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예, 그래요. 명절과 함께 날리려고 그랬는데 나름 팬이 많더만. 나 몰랐어요. 제가 이 댓글 부대를 좀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동안 존나 무시했는데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요. 우리 김프로는 어떻게 명절 보냈습니까? 저 이제 애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애기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모님도 뵙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예, 저는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진짜요? 예, 몸은 예.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뭐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나왔는데 뭐 알 수 없죠. 사실은 나는 꼼수다 할 때 우리 공지영 작가께서 또 저희들 또 어여삐 여기셔서 그때 김어준, 주진우 저 이렇게 해서 국립암센터에서 받았고 그때 주치의가 바로 명승권 박사님이셨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받다 보니까 추석 연휴 내내 떨었어요. 몸 안에 뭐 나쁜 게 자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했는데 사실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지난 9년이다 보니 이게 또 몸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염려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별일 아닌 걸로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이명박근혜 9년을 비판했던 국민들은 참 피곤했던 9년이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9년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네. 그런 스트레스 이제 더 이상 받으실 필요 없는데.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스트레스는 제가 받죠. 당신은 그래도 좀 행복했던 세월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9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서 있었는데 당신은 얼마 전까지 양지에 있었잖아. 그래요? 좀 더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택도 아닌 얘기인가 싶은데, 뭐 어쨌든. 예. 그래요. 우리 김프로하고 오늘 또 나눌 이야기는 뭐 무관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바로 국정원. 네. 국정원이 지난 9년 동안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탄에 빠뜨렸던 아주 민주주의를 역행하다 못해 파괴한 그런 주범임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여태까지는 모두들 사실 심증만 있었죠.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심증만 있었는데 국정원이 뭐 국정감사를 받아도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때문에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드러나는 게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아니라 하고 막 그렇게 감싸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돼도 뭐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방해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그냥 심증만 잊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서서히 국정원이 했던 일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한 게 50일 가까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휴가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2라운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국방부에서도 각자 이제 TF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료들을 막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태까지 우리가 그럴 것이다 짐작했던 것들이 사실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뭐 하여튼 귀추가 조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자,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원세훈 지시를 받고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만났다. 이런 보도가 어제 JTBC를 통해 나왔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해서 원세훈이 이제는 불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은 사실 대통령 직속기구고 국정원이 뭐 자기가 정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야욕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뭐 원세훈이 대선에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제 뭐 MB가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원세훈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의 정점은 MB를 겨누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걸로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여태까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뭐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많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는 사건도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네. 그게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유죄를 받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건이라서 이걸로 MB를 뭔가 올가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혐의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차곡차곡 다른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는 사실 제가 기자 생활을 막 처음 시작했었던 초년병 때도 여전히 있던 단체이기는 했는데 매일매일 집회 신고를 했던데요, 사실. 근데 어버이연합에서 뭐 30명, 50명 이렇게 집회 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거기에 뭐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 오히려 어버이연합의 집회 계획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선배들한테 보고를 하면 왜냐면 그 각 경찰서마다 이제 집회 신고를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추려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근데 어버이연합에서 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들을 혹시 모르는 신참 기자들이 위에다 보고를 하면 혼났어요. 예. 왜냐면 이런 택도 아닌 단체, 그리고 맨날 그냥 써서 올리는 의미 없는 단체 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올리냐고 이제 혼나는 그런 단체였는데, 아니 이게 MB정부를 지나면서 갑자기 인원도 막 보강이 되고, 예. 돈도 어디서 갑자기 생겼는지 막 규모도 커지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검찰에다가 뭔가를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막 즉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수사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아주 조직적으로 돈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뭐 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의 취소 청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작에 의해서 된 거다 예. 라면서 취소 청원하고 그때 막 음모론을 막 일으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그냥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 결국에는 정부에서 주도하에 국정원이 소스를 마련해가지고 돈도 지원해가지고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예.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추모 열기가 일었던 것에 대해서 뭐 이걸 국론 분열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작전들을 펼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한 15명 정도 안팎의 규모로 이제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했다가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던 그 팀이 지금 나서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50일 정도 됐으니까 예.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가장 큰 관심은 MB를 소환할 수 있는지, 소환한다면 언제쯤 부를 수 있는지 이거거든요. 어떻게 파악하세요?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들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예. 뭐 배우들, 무슨 진행자들, 방송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김미아 씨, 최승호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문건으로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밥줄을 끊어라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라든지 무슨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추석 연휴가 지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더 확대될 거거든요. 이제 일단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쭉 이뤄지고 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했던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의 1차적인 조사가 끝나면 그 윗선에서 지시했던 사람들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아주 최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임원급 혹은 원세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서 예. 이게 MB까지 타고 올라가기는 시간은 조금 일단 걸릴 거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또 고소인 조사를
곧 받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소를 했는데 예. 뭐 나머지 조사나 뭐 기초적인 조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정원 임원 그리고 원세훈 이렇게 이제 올라갈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원세훈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자료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텐데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에서는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어설프게 올라갔다가 성공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죄를 물어서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막 후폭풍을 맞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란이 생길 빌미를 제공하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놓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일단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예. 이제 검찰에서는 15명 안팎으로 이제 전담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맥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또 단순히 검찰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자체 TF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도 재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지금 검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만 갈 가능성은 적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상 혐의가 좀 무거운 그래서 뭐 돈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제 구체적인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넘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맹을 통해 가지고 아마 수사를 열심히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아하. 그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 건만 가지고 MB 수사까지 올라가는 걸로는 오히려 폭풍이 있거나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수사의 방향이 MB를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불러도 확실할 때 부른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요. 검찰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을 때 불러가지고 만약에 논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리고 또 국민의당도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집권 여당 또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설픈 상태에서 올라가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문제를 삼을 거예요. 이거 봐라. 별것도 없는데 이거 뭐 전 정부 기획사정 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예전에 정치보복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라면서 이제 막 오히려 그쪽에서 으름장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 취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명박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 정부 정치보복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쥐들도 한 정치보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개념치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늘 자기들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예. 무슨 뭐 좌고우면 할 필요 없고 예. 법대로 절차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법치주의 그렇게 좋아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법을 지키자는 건데 그걸 뭐 다르게 해석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냥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냥 묵묵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발끈해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냥 법대로 하자는 것인데 뭐 그거를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고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라 안 살 거냐. 모기들이 하는 얘기는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냥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핵심은 MB 자금줄이 지금 검찰에 의해 추적 중이다. 이거죠? 그럼요. 그게 지금 핵심이니까 예. 그것 때문에 국방부 TF 또 국정원 TF 적폐청산 TF가 10월에도 재조사를 지금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자료로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검토하겠다라는 의지니까 그런 것들이 검찰에 모여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적당한 때 아마 언젠가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성동격서 전법을 항상 쓰거든요. 막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아서 마치 그걸로 뭔가가 나올 것 같이 분위기는 조성이 돼도 아마 전혀 다른 혐의점, 전혀 다른 사건이 톡 튀어나오면서 아마 그걸로 MB가 기소된다면 뭐 그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성동격서 전법 말씀하셨는데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 검찰 수사가 MB에 대한 수사로 봤을 때 로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컴퓨터 어디 접속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 이걸 로딩이라고 하는데 한 몇 %까지 이 로딩이 된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내부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뭐 긴밀하게 확인을 좀 했다 그러면 모를까.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내부적으로는 뭐 그냥 흐지부지 신용만 하다가 끝날 수사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뭐 나름대로 방대한 자료들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수사를 시작한 지만 지금 50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뭐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조만간 이번 달 내로는 다른 사건의 단초가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적당한 때 뭐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넘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막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틀리면 결국 제 책임인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김프로가 맘마이스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제를 낸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뭐 취재 지시를 기자 때보다 더 빡세게 받으니까 야, 이게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검진은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아직 갑질을 더 받아봐야 돼. 너무 사회에 순조롭게 나왔어.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10월 9일 저녁 7시 서울 합정동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맘마이스 공개 녹화가 있는데 우리 김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휴 끝날이라서 부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김프로를 부르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뭐 큰 비중의 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럼요. 제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나오시던데. 박주민 의원 부르고 남는 시간에 이제 찍기다시로 저를 이제 부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맘마이스가 굉장히 좀 힘든 거 아닌가. 저 같은 듣보잡을 불러야 될 정도로 이제 사람이 안 오나. 뭐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하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네요. 예. 자, 농담이고. 자, 10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바로 맘마이스 공개 녹화가 있는데 우리 김프로를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에 대해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해서 상당한 파장이 야기돼야 하는데 파장이 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파장을 기획하고 아마 던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크게 호응이 지금 없는 상태라 조금 안타깝긴 한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사찰을 또 들고 나왔을까? 뭐 이런 것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말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도감청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조금 흘린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자기는 전화기를 따로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영비서의 전화기를 확인해 보니까 통신 내역 좋아해하고 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도청이나 혹시 감청 이런 게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전에 민간인 사찰 때 불거졌던 뭐 이런 것처럼 도덕성의 흠집을 내면서 물타기를 조금 해보고자 뭐 적폐청산이니 정치보복이니 이런 걸로 이제 한동안 말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걸 최대한 부풀려가지고 뭐 도감청 의혹을 한번 불을 지펴보자 싶은 심산인 것 같은데 이거를 본인이 통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밝히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거야 뭐 찾아보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하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MB 정부에서 뭐 영포라인에서 있었던 것처럼 민간인이거나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통신 내역을 조회해보는 거는 영장에 의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든지 뭐 이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만약에 비선 조직이나 이런 곳에서 이걸 훑어봤다 그러면 이건 뭐 문재인 정부 아니라 그 어떤 정부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고, 이건 그렇죠. 범죄가 되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려면 홍준표 대표가 이게 통신 사찰이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내 뒤를 캤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라면서 뭔가를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수행비서에 대해서 조회를 많이 했더라. 뭐 경남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검 이런 데서 경찰과 검찰에서 통신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찰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적법하게 영장의 발부에 의해서 조회가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 범죄 혐의가 있어서 어쨌든 판사가 보고 이거는 살펴봐도 되겠네요라고 허락을 해줬던 거기 때문에 예. 스스로 뭔가 범죄 혐의가 자기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수행비서가 뭔가 범죄 혐의에 연루돼가지고 검찰 내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깐 게 되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내용이 어떤가에 따라서 오히려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떠보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석 민심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정치보복에 대한 후폭풍이 일거나 뭐 이렇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해서 힘을 받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정치보복 가지고 같은 프레임으로 계속 주장을 해봐야 자기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으니 예. 뭔가 새로운 프레임을 한번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통신 사찰일 수 있겠다. 근데 이거를 사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직은 없으니까 예. 요거를 해서 여론이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를 연휴 끝물에 한번 떠보자. 그래가지고 툭 한번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들이 받아쓰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가 좀 일고 막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예. 이거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오더를 내려서 그 사람들이 뭔가 사정수사 이런 거를 하려고 지금 움직인다라고 몰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과 검찰이 봤다는 건 말씀드린 대로 영장에 의해서 봤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살펴본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불법성을 주장할 수 없으니 그때는 경찰이나 검찰을 하명을 해가지고 움직였다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누구도 입증할 수 없잖아요. 아니다. 하명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알아서 했다라고 청와대나 여당이 반박하는 순간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 불이 붙을 수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여지껏 뭔가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는 감이 있기 때문에 미끼를 물어라 하고 지금 던진 거라서 예. 청와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예. 뭐 이러면 홍준표 대표의 계략에 말려드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맞는데 이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처럼 언론이 또 막 이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띄워서 맞장구를 쳐주면 모를까. 예.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노컷뉴스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홍준표 대표 측이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언제 누가 했는지를 조회를 했는데 4월 12일, 3월 23일 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짜 뭐 그때를 전후로 해가지고 조회를 했다는 건데 네. 이게 주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과 검찰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찰과 검찰이 아닌 국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네. 총무실의 무슨 다른 비선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냥 무단으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 명백하게 불법인 건데 네.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은 자기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통신거 조회를 영장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본인한테.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본인의 통신 내역을 봤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주게 돼 있는데 아마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통보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조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통신 사찰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나온 거라서 네.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어디선가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면 없는 거를 증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뒤에서 감춘다고 하면서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지금 떡밥을 던진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요 정도 떡밥에 말려 들어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정도의 내공은 이미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 4월 12일과 3월 23일 그리고 3월 31일 전후로 했다는 건데 이게 또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이 황교안 정권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지금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곧 국정감사가 다가오기 때문에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내에서도 그렇고 국방부 내에서도 그렇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내용의 TF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자료가 입수되는 족족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수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맞받아쳤는데 그거에 국민들이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네. 아니 그게 정치 보복이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바꾸지 말았어야죠. 네.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분탕친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아니 그게 위법한 것이면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인 건데 네. 그게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씨알이 잘 안 먹히니까 예. 야 이대로 가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러면 프레임을 빨리 바꿔가지고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다른 내용의 걸 가지고 뭔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발표를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구체적인 정보나 이런 거를 까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이나 뭐 기자들이나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도대체 어떤 걸로 송신사찰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까? 라고 이제 계속 문의가 이어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깠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드문드문 필요에 의해서 경찰과 검찰이 들여다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라고 하면 오히려 본인과 관련된 칙솔들이 경찰이나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공개한 게 되기 때문에 예. 본인한테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연출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뭔가 크게 뻥하고 터뜨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뭐 공갈탄이었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100% 믿지를 않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뇌물 먹어서 자살한 사람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했었고요. 그러다가 또 뭐 표현이 거칠었던 것을 뭐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확실하게 좀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무현이 그 뇌물 먹고 자살했다. 이거는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그 영역이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예전 정권에서 하던 버릇들을 아마 완전히 떨치지 못해가지고 실수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단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이렇게 말 못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스리슬쩍 자신들한테 유리한 거는 뭉개고 지나가고 뭔가 불리할 것 같으면 검찰과 사정기관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를 쓰는 것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뭐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싶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뭐 대법원장도 바뀌었죠. 그리고 검찰의 수뇌부들도 전 정권과 궤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지금 활개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러다가 조만간 뜨거운 맛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좀 선을 그어서 정치인들의 발언의 수준 그리고 뭔가를 폭로하거나 제기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기할 수 있도록 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정한 법 집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1997년 1,300억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뭐 무슨 그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이나 허위사실 그 사실에 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주장들을 갖고 제대로 따져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게 하는 게 지금 상식일 텐데 또 그렇게 나온다면은 야당 탄압이다 정치보복이다 또 이렇게 나오려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텐데 그거를 신경 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난 정권 그리고 지지난 정권에 열심히 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꼼짝 못하면서 비굴하게 하고 본인이 뭔가 좀 만만하게 생각이 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배려한다, 뭐 품격 있게 한다 치면 막 말도 안 되게 막 때를 쓰면서 대들고 무자비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배려한다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본인들이 말하던 좋아하던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있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뭐 처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용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시기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공정하게 좀 지나가야 우리나라의 사회에 무너진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좀 정착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런 말도 안 되는 트집 내지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주장에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병마식으로 중계하는 언론의 태도가 좀 자중할 필요가 있고 뭐 하여튼 그게 좀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MBC, KBS 지금 뭐 열심히 파업 중인데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 이런 식으로 TV 토론에서 주장했던 홍준표 대표에게 책임지실 거냐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뭐 고소 고발했는지 이게 또 궁금한데요. 비단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도 우리라도 고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준표 씨가 거짓말했다. 그럼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는 좀 격이 떨어지고요. 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리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계속 들고 나와가지고 좀 분탕질을 하면 예. 뭐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이건 충분히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건 죄질이 나쁜 거기 때문에 그냥 한때의 말실수로 잠깐 했다 그러면 뭐 참작이 되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이걸로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는 거는 다 조목조목 모아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충분히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다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뤄지면 또 무슨 법원을 이용해가지고 뭐 자기 했다느니 뭐 이런 주장을 하겠지만 일단 그걸로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차곡차곡 쌓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행동하는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에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한번 우리 애청자분들이 제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를 계속해서 저급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마타도를 생산해내는 홍준표 씨 국민의 이름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야, 뭐 대권 출마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 뭐, 사실 그 정도는 아니죠. 어제 맘마이스 녹화했는데, 야, 국민 카페가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 작은 공간을 꽉 채웠어요, 팬들로. 동원했나? 이른바 푸알단이라고? 봉투에 5만원씩 곱게 넣어가지고, 각대 골목에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신권으로? 그렇죠. 그래요. 우리 김프로가 아주 많은 걸 배웠어. 하여튼 박근혜 정권 들어서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하다. 이런 공식을 남긴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하고 말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정부 동안에 인터넷 여론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도 안 믿었어요. 참고만 할 뿐이었죠. 사실 제가 장난스럽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푸알단을 5만원씩 해가지고 운영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국가의 돈, 세금, 제대로 쓰여져야 될 돈을 가져다가 여론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데 조직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그냥 단순히 댓글을 달고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사이트에 여론을 조작한 것을 넘어서서 차기 대권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도 이제 계속
드러나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낙검수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시발단? 아이 그렇지. 시발단이란 말 자체를 누가 지었어? 내가 지은 거야 그 이름. 막 그런데 손석희도 시발단 이러니까 기분이 좋대.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영향력 1위 언론인이 내가 만든 시발단을 계속 운이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시발단이라고 하지 않고 십알단이라고 하대. 손석희 사장이. 아니, 아나운서 출신이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른말 고운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시발단의 이름을 지은 사람인데 십알단으로 읽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시발단 이렇게 들릴까봐 혹은 뭐 자신의 그 육성을 따다가 손석희가 시발이라고 했다 이렇게 또 가공할까봐 십알단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시발단 이름 너무 잘 지었어. 십자군 알바단 줄여서 시발단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뭐 시발단이라고 읽기 위해서 뭐 장난스럽게 또 장명을 하셨는데 그 JTBC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했죠. 네. 불법 선거운동 조직이 그 전에 이제 적발이 됐었는데 맨 위에 있던 윤정원 목사 혼자 이제 처벌을 받고 국가에서 혹은 국정원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정황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고 윤정원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계좌를 열심히 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요게 사실로 이제 드러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뭔가 이렇게 그냥 민간단체를 지원해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대되거나 아니면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거나 아니면 그런 뭐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의 활동과는 격이 다르거든요. 그걸 떠나서 부정선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그럼요. 예. 이게 뭐 조직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게 드러나게 되면 조금 표현이 상스럽습니다만 요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뭐 일타쌍피가 되겠죠. 뭐 이미 한 분은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쌍피라는 표현이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MB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시대가 바로 MB 때 국정원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주도적으로 이제 모의하고 지시하고 했던 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국면이 다를 수 있고요. 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왜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길을 쓰고 막고 방해하고 했었는지를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사과 정도 하고 뭐 이거 나는 받은 건 없지만 어쨌든 확실하게 처벌하겠다 하고 그 이전 정부 일이니까 그냥 사과 깔끔하게 하고 뭐 일벌백계 하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좀 처벌하고 이 정도로 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 수사가 진행될 때. 예. 근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굳이 인정하지 않고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수사 자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조직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또 국정원 차원에서 대선 후보를 밀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했다고 드러나게 되면 예. MB를 비롯한 전 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다 처벌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선거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위기의식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부리면서 방해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모두가 심정은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게 검찰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발단의 그 활동상 이게 사실 두 정권에 걸친 그런 적폐이기 때문에 시발단의 전모가 드러날 경우 정권이 위태롭다라고 판단해서였는지 제어가 안 되는 최동욱 검찰총장 빨개 벗겨서 내쫓았고요. 맞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 물을 잔뜩 먹이고 이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뭐냐면은 국정원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수사가 윤정훈에서 딱 꼬리가 끊겨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가물가물하시거나 전혀 기억이 없으시거나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김하영 씨가 오피스텔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게 폭로가 되면서 수서경찰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1차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경찰 차원에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발표를 하죠. 이거는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은 안 보인다 라면서 그냥 후덕덕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하루 이틀 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쭉 경찰 차원에서 수사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국정원법 위반만 적용을 하고 공직선거법은 적용하지 않는 선으로 어쨌든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의견으로 송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검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를 이제 다시 해보자 해서 특별 팀을 만들었는데 그 팀의 팀장이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팀장이었죠. 네.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당시에. 네. 왜냐면 정권 초기고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릴 수 있는 수사인데 이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면 문제가 돼도 자기는 정권에 찍힐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나와도 정권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비난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사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수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검사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근데 어쨌든 본인에게 맡겨진 거니까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쭉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때 당시에 수사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발표를 하기로 했냐면 원세훈 국정원장을 처음에는 이제 구속해야 된다라고 수사팀에서 강하게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하다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구속은 안 된다. 구속을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냐. 처음에는 선거법도 적용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막다가 구속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막 싸웠거든요. 아니 황교안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도록 계속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막고 하다가 아니 이낙연 국무총리가 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런다고 한번 해보죠. 문재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은 난리가 났겠죠. 지금 뭐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그렇죠. 난리를 부릴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여서 결국 검찰에서 국정원 수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로 만족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될 뻔했어요. 맨 처음 수사 결과 발표를 했을 때를 되짚어 보시면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오늘의 유머 사이트 뭐 이런데 50몇 건, 어느 사이트에 100건, 200건, 뭐 요 정도의 댓글을 달았던 정황들이 쭉 나왔던 것으로만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당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거 어디 찾아다니면서 그냥 댓글 몇 개 다른 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 법석을 부리고 마치 무슨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대대적인 무슨 여론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난리를 부릴 일이 아니다 라면서 오히려 호통을 막 쳤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에서 이건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얘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 조선일보가 어떤 저기를 쓰냐면요. 그 다음날 발표할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 보도합니다. 거의 그대로 다 보도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야지를 놓죠. 지금 여당이 얘기한 것처럼 겨우 그래봐야 댓글 몇 개 달고 뭐 이랬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서 여론 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합니다. 그래요. 조선일보가 항상 보면은 검찰의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야지를 놓습니다. 검찰뿐이 아니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계속 바람을 빼는 정말 이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보수 정치 세력의 흑기사 노릇을 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법무부에다가 이런 내용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보고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이제 조선일보한테 수사 결과 발표되기 전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를 정면으로 검찰을 야지를 놓으면서 검찰이 잘 못한 것처럼 내지는 야당에게 휘둘려가지고 수사를 한 것처럼 검찰을 막 이제 비판하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 결과가 그렇게 맥빠지게 발표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국정원 수사팀과 뭐 총장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최동욱 전 총장이 굉장히 경로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이걸 빼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최동욱 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이제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아니고 예. 중간 수사 결과 발표란 말이에요. 그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때 보도 자료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뭐 트위터를 비롯해서 뭐 다른 것도 수사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써놨었는데 발견된 댓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나머지도 수사를 그냥 할 방침이다. 이렇게만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그 뒤에 더 큰 게 나오거나 크게 나오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경로한 최동욱 총장이 트위터에 대해서 빡세게 수사를 해라 라고 지시를 그 팀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팀에서는 받아가지고 이제 이 팀에서도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 뒤에 트위터에서 국정원 사람들이 막 공작을 했던 것이 100만 건 이상이나 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위터에서 나왔던 것들 때문에 그 이후에 원상훈 전 국정원장이 결국은 기소가 되고 지금의 상황까지 이렇게 커지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조선일보가 이렇게 분탕질을 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정리가 됐으면, 그래서 트위터 수사를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사실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검찰에 야지를 주는 식으로 뭔가 보고서를 빼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까지 청와대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가를 보면 결국에는 지금 시발단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검찰 수사로 드러나게 되면 자신의 정통성은 물론이거니와 뭐 하여튼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이제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는 게 언론에 이렇게 밝혀질 정도면, 뭐,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제 봐도 될 거거든요. 자, 근데 계좌 추적하고 있다. 이 얘기를 처음 말한 사람은 김프로예요. 슬쩍 남이 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꼼수. 누구한테 배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박범계 의원이 제1롯데월드 때문에 이 활주로를 튼 이런 일들, 인허가 과정을 짚으면서 이 아주 강도 높게 질타했단 말이죠. 그 자금 추적이 이 제1롯데월드 허가와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군대 공항 활주로의 각도를 틀면서까지 뭔가 인허가를 내주고 공사도 나중에는 좀 부실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막 있었고 막 했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롯데가 사활을 걸고 매달렸고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게 통과가 돼가지고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예. 자연스럽게 뭔가 된 거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찰 수사할 때도 계속 뭔가 스크린을 하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봤는데 수사가 그냥 뭔가 의지를 가지고 막 진행이 된다고 보기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아무래도 MB가 뭔가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심증만 굳혀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건수들이 뭐 롯데월드 인허가 과정뿐만이 아니고 4대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실 거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폐청산 TF에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낸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한바탕 이제 공방이 벌어질 거거든요. 특히나 법사위를 비롯해 가지고 지난 정권의 흠결이 될 수 있을 만한 뭐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좀 굉장히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반대편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최대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아마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초전이 되는 게 추석 근무에 이제 뭐 통신 사찰이라는 동, 뭐 이런 걸 이제 들고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뭔가 다른 걸로 지금 물타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번 국정감사는 특히나 하여튼 날선 공방이 많이 오갈 거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김프로,
요거 하나는 말해줘야 됩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MB를 보낼 수 있는 스모킹건이 나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아. 내가 알고 있으면 지금 김용민 브리핑 나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손석희 아저씨한테 갔겠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주제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예.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만약에 윤정훈한테 국정원이 돈을 준 것이 확인이 됐다. 지금 뭐 자기 입으로 얘기한 국정원이 돈을 대서 오피스텔을 운영했다. 이 사무실에 박근혜도 오고 김무성도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불법 선거운동에 박근혜, 김무성도 다 개입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은 부정선거한 것이고, 아울러 이거는 당선 무효형을 내릴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대통령직을 다 수행을 하고 내려간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파면을 당한 것이어서 이거를 법적으로 아주 원천무효를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이제 팽팽하게 맞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수혜를 받은 사람보다 검찰의 칼끝이 가는 것은 이거를 기획했거나 모의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의 태도로 본다 그러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냥 자기 단독 지시하에 자기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지금 안고 가는 구도로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할 텐데, 예. 진술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 나머지 여러 가지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확보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근데 딱 떨어지는 자료가 있어도 이전 정권 뭐 그 이전 정권의 검찰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초식들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뭐 문장에 주어가 없다는 둥, 거의 같은 내용을 읽었는데도 찌라시에서 그냥 한 걸로 보인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초식으로 넘어갔던, 정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가 얼마나 확보가 되느냐, 그리고 흔적들이 얼마나 제대로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나 처벌의 강도나 뭐 이런 것들은 지난 10년 동안 봐왔던 것과는 확실히 좀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당선 무효로 결론이 나서 박근혜 시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통치행위가 부정되는 그런 상황쯤은 돼야, 저는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벌였던 모든 사업들, 나라 돈이 들어간 사업들에 관해서는 박근혜한테 그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다 무효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굉장히 무겁게 형을 다루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의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네. 선거제도를 무력화시키거나 선거제도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쳤다는 거는 그냥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북한하고 내통을 하고 무슨 뭐 북한의 무슨 간첩죄를 이런 차원보다 훨씬 더 중하게 우리나라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북한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는 독재국가가 아니고 민주국가다라는 거를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로 두고 있는 건데, 그 민주주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이렇게 망가뜨렸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중하고 엄하게 벌을 물어야 맞고요. 실제로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법도 형량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난 정부까지는 어떻게든 안 하려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수사하는 쪽과 뭐 법원과 이런 쪽을 무력화시켰지만, 지금은 수사하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법원의 수장 역시도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또 철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전 정부하고는 굉장히 다른 종류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헬게이트가 열렸네요. 선거 갖고 장난쳤던 세력들 뜨거운 맛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